그림과 같은 단상 변압기 3대가 있다. 이 변압기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변압기 연결에 따른 우리가 소문제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1번 소문제부터 볼게요. 이 변압기의 전선 연결을 델타 델타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델타 델타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을 델타 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그려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델타 결선이라고 했을 때, 델타 전선 연결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머리와 꼬리의 연결입니다. 자, 그래서 U 쪽을 쭉 빼주시고 여기도 쭉, 여기도 쭉, 여기도 쭉 빼주세요. 자, 이게 1번 단계. 2번 단계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합니다. V와 U, V와 U, V와 U 이렇게 해주면 한붓 그리기가 되죠. 자, 이렇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델타 결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V와 U 우리가 선을 연결할 때 이게 지금 요 그림에다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요. 시험지를 보시면 이 도면 있죠. 지금 이 도면. 이것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델타 델타로 하시오라고 해서 여기를 델타 델타로 결선을 그릴 수 있게끔 용지에 이미 답안지에 그림이 예시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 그려주시는 거고 이 문제에는 낙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델타 델타 결선을 운전하던 중 한 쌍의 변압기 고장이 생겨서 2대로 결선을 공급한다. 이때 결선을 그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험지 옆부분에 또 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제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에다 그려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 했죠? V와 U 이렇게 연결을 할 때 곡선이 되는 것이 아닌 그냥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V를 쭉 가서 U 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뭐예요? V 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던 중 한 쌍의 변압기에 고장이 생겼대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없겠네요. 그러면 고장이 생겨 이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2대로 3쌍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거는 V 결선의 대표적인 예죠. 한 쌍이 변압기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V 결선 또는 V 결선으로 3쌍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V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인데 결국에 V 결선을 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변압기는 이제 나가는 거고요. 빠지는 거죠. 분리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U 빼주시고 V 빼주십니다. 이제 여기도 U, V 빼줍니다. 그 다음에 V에서 U 하면 이것이 바로 V 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고 V 결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1차 측 V, 2차 측 V 결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3번 2번 소문제에서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은 몇 %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한 대의 이용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용률. 근데 2번의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은 V 결선인 경우예요. V 결선은 이용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변압기 2대를 써서 루트 3VI의 피상 전력을 갖게 됩니다. 출력을 갖게 돼요. 용량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0.866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86.6%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서 답안지에 86.6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같이 결선한 마찬가지로 V 결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번과 같이 결선한 변압기 2대의 3쌍 출력은 델타 결선 시 변압기 3대의 출력과 비교했을 때 몇 % 정도인가? 자, 이거는 결국에 출력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력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출력비. 근데 단위를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3대를 이용해서 델타 결선을 하게 된다면 출력은 3P1이 됩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의 출력을 낼 수 있죠. 그런데 V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압기 한 대가 이처럼 고장 나더라도 2대로 3쌍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자, 그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 바로 루트 3의 P1이죠. V 결선 출력 PV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3 P1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100%로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 값은요 57.74%가 나오게 됩니다. 57.74%. 그래서 우리가 4번에도 57.74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델타 델타 결선 시의 장점을 두 가지 쓰시오인데, 자, 델타 결선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변압기 내부에서 제3고주파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3고주파가 외부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요. 파형이, 출력 파형이. 그 다음에 한 대 더 있죠. 변압기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V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델타 결선의 장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지금 좀 변형이 되어서 출제된 적도 있거든요. 소문제 개수가 좀 줄어든다든지 소문제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만 잘 푸시더라도 우리가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0kVA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 델타 결선의 1뱅크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변전소가 있다. 지금 부하의 증가로 동일한 용량의 단상 변압기 한 대를 추가해서 2뱅크로 운전하려고 할 때 최대 몇 kVA의 삼상 부하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보시면 델타 델타 결선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하가 증가해서 더 변압기를 증설하고자 한대요. 그런데 변압기 단상 변압기를 한 대를 추가한다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3대가 있던 것을 한 대를 추가하니까 총 몇 대예요? 4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2뱅크로 운전한다고 했어요. 이 4대를 2뱅크로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2개씩 쓴다는 말인데, 자, 우리가 변압기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 어떤 결선이죠? 바로 V결선이다. V결선. 뱅크라고 하는 건 어느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V결선의 출력을 한번 나타내 보면, 자, V결선 출력 PV라고 하는 것은요,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를 해줘야만 V결선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2뱅크로 운전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2를 곱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루트 3 곱하기 단상 변압기 한 대가 500kVA라고 했으니까 자, 500 곱하기 2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732.05 kVA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V결선 용량 단상 변압기 한 대의 루트 3배라는 이론만 알고 있으면 2뱅크든 3뱅크든 곱하기 2 곱하기 3 이 차이일 뿐이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굉장히 자주 출제됐습니다. 7번 이상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V결선 출력을 주고서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력계통에 이용되는 리액터 측에 대하여 그 설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필기 내용이 실기로 넘어왔다는 그 증거이기도 한 문제입니다. 결국에 각각의 리액터의 명칭을 주고서 각각 리액터의 기능을 쓰라는, 역할을 쓰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5번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필기 때도 많이 자주 봤던 그런 리액터들이 쭉 적혀 있는데 1번 불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자, 불로 리액터는 우리가 병렬 리액터라고도 하죠. 자, 병렬 리액터는 무슨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바로 페란티 현상. 페란티 현상을 유발하나요? 아니죠.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페란티 현상이 왜 일어나죠? 우리 경부하 송전선로나 무부하 송전선로에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이 진상 전류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페란티 현상인데 결국에 C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자 페란티 현상 방지하는 불로 리액터 또는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직렬 리액터입니다. 이번 병렬이 아니라 직렬 리액터예요. 자, 직렬 리액터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에서는 그냥 제5고주파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변전소에서 설치할 때 제5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전력용 콘덴서의 부속 회로에도 이 직렬 리액터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직렬 리액터의 역할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상일 때는 제3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요. 삼상일 때는 제5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왜 다르냐면은 삼상일 때는 무슨 결선이 있나요? 무슨 전선 연결이 있죠? 델타 전선 연결이 있잖아요. 델타 결선에 의해서 3고주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직렬 리액터가 삼상에서 이런 전력계통에 있어서 제5고주파 제거를 담당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호 리액터가 있습니다. 소호 리액터를 이용한 접지 방식도 있죠. 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나요? 바로 지락전류를 최소화하는 지락전류 억제, 지락전류 감소, 지락전류 경감 이런 것이 이제 소호 리액터의 목적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지락전류 제거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한류 리액터는 뭐예요? 전류를 제한한다. 즉, 어떤 전류? 단락전류. 억제, 제한 다 됩니다. 차단기와 직렬로 연결해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단락전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류 리액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기, 전력공학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단답형 문제들은 필기시험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간간히 좀 자주 있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이제 나중에 또 출제가 되었을 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하 설비의 역률이 저하하는 경우 수용가가 볼 수 있는 손해 4가지를 쓰시오. 단 부하는 지상 역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역률이 저하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손해를 물어보는 문제 좀 자주 출제되었는데 지금은 손해 4가지를 쓰라는 문제잖아요. 손해 2가지를 쓰다, 손해 3가지를 써라 라는 문제로 변형돼서 출제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전력 손실 증가입니다. 역률이 저하되면 전력 손실은 증가해요. 자, 이 전력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 해볼게요. 자,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 V제곱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제곱의 R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역률과 전력 손실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면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의 제곱에 어떻습니까?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분모에 있잖아요. 따라서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압 강화가 증가합니다. 역률이 낮아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인데, 자, 전압 강화도 식을 통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압 강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E잖아요. E,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까? V분의 P. 수전단 측 선간전압분의 수전 전력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전압 강화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탄젠트 세타가 있죠.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맞습니까? 즉 분모에 있죠. 역률 코사인 세타가.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감소하면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는 비례 반비례 관계보다는 코사인 세타가 감소하면, 저하되면, 역률이 저하되면 전압 강화는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분수로 되어 있어서 비례 반비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 플러스라는 연산기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가 감소하면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역률이 저하면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둘 다 증가한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전원 설비 용량 증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압기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변압기 용량이 증가하면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 이 정도 전력을 쓰기 위해서 변압기를 이만큼 쓰는 것과 이 정도 전력을 쓰기 위해서 변압기를 이만큼 크게 짓는 것은 이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힘들고 전원 설비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일한 전력을 공급한다 했을 때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전원 설비 용량이 왜 증가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 P라고 하는 유효 전력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줄게요.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PA. 피상전력이 되죠? 자, 여기서 역률이 만약에 저하됩니다. 그럼 피상전력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즉, 쓰고자 하는 전력, 유효전력은 동일한데 역률이 떨어지니까 변압기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코사인 세타가 감소하면 피상전력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원 설비 용량 증가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전기 요금. 전기세 아니에요.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는 세금이니까 전기는 세금이 아니죠. 전기 요금 증가라고 해야 돼요. 전기 요금 증가. 자, 전기 요금이 우리가 한전 측에서부터 전력을 공급받죠. 한전 측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역률을 90%를 기준으로 이것을 초과하면 그 1%당 95%까지 기본 요금의 0.5%를 감액해 주고요. 역률 90%에 미달한다면 그 60%까지 미달되는 그 퍼센테이지마다 기본 요금 0.5%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증액 감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요금이 역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증가한다, 더 많이 부과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수용가가 볼 수 있는 손의 네 가지를 쓰자면 전력 손실 증가, 전압 강화 증가, 전원 설비 용량 증가, 전기요금 증가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역률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전력 손실 감소, 전압 강화 감소, 전원 설비 용량 감소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전원 설비 용량 여유분 증가라고 쓰셔도 돼요. 이 전원 설비 용량 증가랑 전원 설비 용량 여유분 증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유분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유효전력 대비 용량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기요금 증가. 전기요금이 감소돼야지 개선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고 한다. 병렬 운전이 가능한 조건 네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7회 이상 출제가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고 출제되는 동안에 뭐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순수하게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문제가 7회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사에서도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어서 단답에 수록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거면은 어떻게 해요? 전기 산업기사도 지금 수록을 했잖아요. 그만큼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불문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하면은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뭐냐면 크, 파, 위, 주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크, 파, 위, 주. 자, 크가 뭐냐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자, 파는 뭐냐면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자, 그 다음에 위는 뭐냐면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자, 크파 위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은 국밥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냥 국밥집에 들어가자고 하자고요. 자, 국밥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주 가던 집이다 보니까 이모님을 부릅니다. 이모님 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모님이 대답을 하겠죠. 왜? 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문을 할 겁니다. 이모님 저 국밥 좀 주문을 해주세요. 근데 토핑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 파 위주로 넣어주세요. 파 위주로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웃기게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단답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게 그만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뚱맞게 외워야 기억에 잘 남잖아요. 파 위주로 좀 넣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모님이 뭐라고 해요? 너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만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크파 위주.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학습을 원하신다면 그 해설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달랐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매칭을 하면서 암기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여기는 지금 삼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물어봤으나 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그냥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단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단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과 삼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네 가지는 동일한데 한 가지가 더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에요.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만큼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으로 극성이 일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준 변압기의 극성으로 감극성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극성이 아니라 가극성이 되면 이 전압이 더해지게 돼요. 그러면 전압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만약에 그 극성이 다르다면 권선이 소손될 수 있겠죠. 변압기를 두 대를 병렬 운전하는데 두 개의 변압기가 극성이 달라버리면 이 전압 차이가 더해져서 권선이 소손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흘러요. 자, 두 번째, 정격 전압 또는 이제 권수비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자, 정격 전압이 같아야만 합니다. 정격 전압이 다르다면 마찬가지로 순환 전류는 흐르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전류가 흐르지만 권선이 과열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가 같을 것 또는 임피던스 전압이 같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부하 분담에 다를 경우 부하 분담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다라고 한다면 자기 용량에 비례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 변압기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자기 용량이 아니라 부하 분담이 불균형의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R과 X의 비가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다르다면 변압기 전류 간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동손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회전 방향과 각변위가 같을 것. 이거는 삼상 변압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삼상, 단상은 아니에요. 삼상인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과 또는 각변위가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를 경우에 단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외우기는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 병렬 운전 조건을 지금 문제처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네 가지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어보더라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조건이 다른 경우를 서술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이 위에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극, 정, 임내. 극정임내. 이거를 조금 느리게 말하면 극정임내, 극증임내. 조금 이걸 빠르게 말하면 극증임내. 걱정이 없네. 저희 다산에듀와 함께하면 공부 걱정이 없네. 송건웅, 남민수, 오은서 강사와 함께라면 권동성, 함께라면 극정이 없네. 그러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극정이 없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극정임내 이거 잘 알려져 있는 암기법인데 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걱정이 없으려면 극정임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극이 뭐죠? 극성이 일치할 것, 정격 전압이 같을 것,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만약에 이것 중에 생각이 안 난다면 상회전 방향과 각변위가 같을 것을 삼상 변압기 한에서는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꼭 암기하셔서 혹시나 또 나오게 된다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니까 꼭 가져가셔서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차 전압이 22,900V이고 2차 전압이 380V일 때 2차 측 전압이 370V로 측정이 되었다. 탭 전압을 22,900V에서 21,900V로 했을 때 2차 측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문제에 1차 전압이 주어져 있고 2차 전압 주어져 있고 탭 전압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변압기와 관련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압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처럼 1차 측 탭 전압을 변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22,900에서 21,900으로 탭 전압이 감소했죠. 자, 이랬을 때 2차 측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추가적인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문제에서는 1차 측 탭 전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2차 측 전압을 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이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두 문제 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의 이론만 잘 알고 있으면 두 문제 다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변압기를 제가 간단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좌측은 1차 측, 우측은 2차 측이라고 하게 되죠. 자, 1차 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1차 전압 V1이 있습니다. 자, 2차 측에는 2차 전압 V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권선이 있을 겁니다. 그 권수를 여기는 N1이라고 써서 1차 측 권수라고 하고요. 여기는 N2라고 써서 2차 측 권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잘 읽어보니, 지문을 잘 읽어보니, 자, 1차 전압이 22,900V이고 2차 전압이 380V일 때라고 했습니다. 아, 이 변압기는 왼쪽이 이제 1차 측이라 했죠? 1차 전압이 22,900이 들어가면 380V가 나오는 변압기인데 여기 변압기의 성질을 의미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원래 380V가 나와야 하나 실제로는 몇 볼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370V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V2가 실제로는 370V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탭 전압을 여기서 탭 전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탭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압기에 탭을 내어서 각각 권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증가합니다. 권수가 많아지면 탭 전압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권수가 적어지면 탭 전압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탭 전압이 어떤 지점에서 22,900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전압 22,900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 탭을 썼다는 거죠. 자, 100% 탭을 썼을 때 22,900인데 거기서 21,900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탭을 변경을 한 겁니다. 1차 측의 탭 전압을 어떻게 했어요? 감소시켰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370V였던 2차 측 전압이 몇 볼트로 바뀌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370V 적었으면 이 N1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N1 바뀌는 거 어디서 눈치챘죠? 우리 탭 전압이 감소한 거에서 눈치챘습니다. 권수가 감소하면 탭 전압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실상 N1이라고 하는 것이 22,900이었는데 21,900으로 감소했구나.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N2에 대해서 언급 안 했습니다. 2차 측 탭 전압 언급 안 해줬고요. 자, V1, 1차 전압도 그냥 명시만 해줬지 그 다음부터는 뭐 변동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V1과 N2는 일정하다, 간주하지 않는다, 계산해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의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은 V2분의 V1으로 쓸 수가 있고요. 권수비는. 그렇죠. 전류는 뺀 거예요. 제가 일단. 자, 권수비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고려되지 않는 V1과 N2는 제외해 보겠습니다. V1과 N2는 제외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2차 측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 권수, 즉 1차 측 탭 전압에 반비례하는구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1차 측의 탭 전압을 높이면 2차 측 전압은 감소하고 1차 측 탭 전압을 감소시키면 2차 측에 출력되는 전압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이 친구가 감소, 이 친구가 증가, 이 친구가 증가, 이 친구가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아, V2와 N1이 일단 반비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 V2와 N1의 변화로서 2차 측 전압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V2분의 V2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V2는 뭐냐면 원래 측정했던 370V가 되고요. 자, V2의 프라임은 바뀌는 2차 측 전압입니다. 여기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측 탭 전압을 변동시켰을 때 변화하는 2차 측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와 같냐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N1, 그쵸? N1 프라임. 왜냐면 반비례니까 V2분의 V2 프라임이면 N1 프라임분의 N1이 됩니다. 여기 반비례니까 역수가 된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비례 관계면 V2분의 V2 프라임, N1 프라임 분의 N1분의 N1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비례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측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N1 프라임분의 N1 곱하기 V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마저 풀면 N1'은 뭐예요? 바뀐 탭 전압이에요. 바뀐 탭 전압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2,900이었다가 21,900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1,900이 들어가게 되고요. 분자에는 22,900 원래 탭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2차 전압, 2차 측전압 370V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 386.89V가 나옵니다. 386.89V. 여기에 2차 측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단위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 다 단위를 볼트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답안도, 최종 답안도 계산식은 이렇게. 이거는 꼭 필요 없어요.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결과값에는 꼭 386.89V라고 한 번 더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1차 측 탭 전압이 바뀌었을 때 2차 측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잠깐 지우고 제가 추가로 가져온 예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기 공사기사 실기 문제입니다. 변압기 1차 측 사용 탭이 6300V인 경우 2차 측 전압이 110V였다면 2차 측 전압을 약 120V로 하기 위해서는 1차 측의 탭을 몇 볼트로 선택해야 하는가? 단 주어진 정격값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선정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압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풀면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어떤 측? 1차 측. 그렇죠. 1차 측 전압이 있고요. 2차 측 전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측 권수, 2차 측 권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 조건을 살펴보면 자, 1차 측 사용 탭이 6300V라고 했습니다. 탭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권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N1이 원래는 6300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측 전압이 110V였대요. 6300일 때는 110V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2차 측 전압을 120V로 하려고 한대요. 변화한 2차 측 전압이 120V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측의 탭을 몇 볼트로 선택해야 하는가? 결국에 이 N1이 몇 볼트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N1에 관련된 탭 전압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V1과 N2는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계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또 식을 한번 써보죠. 자, V2 분의 V2 프라임 N1 프라임 분의 N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2는 110이었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를 써보면 110분의 바뀐 거 120V. 그렇죠. 120V는 N1분의 N1 프라임 분의 N1 프라임 뭐예요? N1 프라임? N1 프라임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직 몰라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N1 프라임 좋습니다. 분자에는 원래 탭 전압 6300을 넣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N1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N1 프라임은 좌변으로 110분의 120은 우변으로 넘기는데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넘어올 때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N1 프라임이 넘어가면 N1 프라임은 6300에다가 120분의 110이 되죠. 역수니까 120분의 110이 됩니다. 따라서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5775V가 나와요. 그런데 계산 과정까지 이렇게 썼어요. N1 프라임 바뀌는 탭 전압은 6300 곱하기 120분의 110은 5775V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격값에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선정하라는 그런 상세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5775까지 계산 과정에 적고 답에는 꼭 5700V로 적어야지만 최종 답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는 몰라요. 저렇게 상세 조건이 있으면 표준 전격 탭 전압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선정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이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이 있을 때 1차 측 탭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2차 전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1차 측 탭 전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2차 측 전압을 준 상태에서 물어보는 유형을 함께 풀어봤습니다.